전 세계 과학 장관들이 모여 앞으로 10년 동안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과학정상회의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음 달 19일부터 5일 동안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과학정상회의는 어떤 회의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김꽃마음 부단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세계과학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회의가 무슨 회의고 또 우리나라가 주최국이자 또 의장국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세계과학 정상회의는 크게 세 가지 파트인데요. 네.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하고 세계 과학기술 포럼,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정책이나 기술, 기업에 관련되는 최고의 분들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OECD 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장사관님들하고 글로벌 핵심 기업의 CEO들, 노벨 과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다수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OECD 본부가 위치한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 그것도 이제 대전에서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열리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OECD에서는 이제 한국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발전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성장의 경제 성장의 모범 사례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한국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번 과학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번 과학정상회의는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회의인데요. 이렇게 10년이 넘어서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2004년도 이후에 중단됐던 이유 자체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최근 논의는 이런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고령화라든지 글로벌 질병 확산이라든지 메르스 같은 질병 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게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의 해법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회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성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부단장님께서 크게 나눴을 때 경제협력기구 과학기술장관 회의가 있고 또 세계 과학기술 포럼,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로 구성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예, 경제협력기구 과학기술 장관회의는 69개의 국가와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향후 10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정하는 회의입니다. 네. 네, 이러한 이제 장관들의 회의에 보다 이제 장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세계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조언과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사람들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관님들이 장관회의에서 대전선언문이라는 그런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는 거고요. 예.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는 국내 행사로서 앞에 있는 두 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행사에 대한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국내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정하도록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발전 대토론회에서는 예. 광복 이후 70년 과학기술 성과와 향후 30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한국의 100년의 역사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번 회의는 한계 비용 제로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나 혹은 또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레미 리프킨 외에도 아론 시카노바 등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은 오셔서 우리 미래 사회에 과학기술에 어떤 영향과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 외에도 젊은 창업가인 키건 쇼헨버그라든지 아니면 테크샵이라고 새로운 1인 제조 시대를 미국에서 열고 있는
테크샵 CEO도 오시고요. 또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이나 예. 이상학 교수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시고 있는 한국 과학자분들도 오시고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에 있는 고위 임원분들도 같이 오셔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어떤 말씀들을 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이 각국 장 차관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세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또 함께 논의할 텐데요. 이번 대전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예, 이번에 대전 선언문에서는 크게 이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으로는 이제 대전 선언문에서 지향하는 미래라는 거는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그런 미래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각국이 어떻게, 특히 선진국들이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담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강하고 글로벌 질병이나 기후변화 등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만들고 또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네. 각국 장관님들의 다짐과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담길 예정입니다. 예, 이번 대전 선언문에는 강하고 또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그런 미래를 담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이번 회의 기간에는 일반인을 위한 이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이 좀 딱딱하기는 한데 네. 이제 인터스텔라나 작년에 있었던 수학자 대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열기는 대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전시에서 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든지 사이언스 대회라든지 이런 그 행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나 그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반인 분들도 많은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과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왜 그 걸그룹 2NE1의 CLC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는 등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준비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 함께 전해주시죠. 예, 지금 내일이 이제 D-30인데요.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액도 수립하면서 그 자세한 계획들은 다 수립은 되어 있고 지금 마무리 그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행사가 좀 더 성공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김꽃마음 부단장이었습니다. 부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